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의 촬영을 하려고 주제를 막 찾아보다가 네. 작년 11월 기사긴 하지만 좀, 네. 좀 신기한 기사를 봤어요. 네네. 한 유명한 장명소에서 이 장명소는 TV에도 출연을 하고 문재인 후보 시절 때 뭐 임명장도 받고 했던 조금 유명하다 하면 유명할 수 있는 장명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에게 인동살이 끼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한 장명을 해서 비싸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좀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들은 장명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께 좀 의견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혹세무민이라고 해서 혹세무민 이제 그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지. 이제 인동살이라고 하면 그거 한 사람이 그걸 특허를 못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 특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라도 특허 취소하면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 인동살 치면 그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그분이 특허 써, 이거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쓰는 글자는 그 특허 못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분이 이제 그거일 때 아마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9일이거든요. 9일. 30일 중에 9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1, 3, 8, 20일, 10일, 13, 18, 20일, 23, 28. 요 날은 아까 얘기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30일 중에 9일이면 말 그대로 30%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자, 그럼 5천만 중에 138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이별해야 되고, 전부 다 고통받아야 되고, 전부 다 병고에 시달려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랬으면 138이 들어있나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사줄 모르고, 모르면,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죠. 사주팔자 8글자를 알고 하면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는 건데 살이라는 게 3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인동살은 사실 중요한 살도 아니에요. 백호대살, 백호관살 이런 것들은 백호관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피 흘리고 죽어요. 그 백호관살 있는 사람들은 남편 다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옛날 너 남편 잡아 그러는데 지금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백호관살 있는 사람 많거든요. 예전에 또 한동안 탕화살이라고 그래서 막 탕화살, 인호축이 있으면 너는 음독사고야, 너는 교통사고야. 그걸로 막 굉장히 유명세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말 그대로 그냥 사주팔자 8글자를 놓고 전체적인 걸 살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속이는 거죠, 이렇게. 아주 속여 먹기 좋잖아요. 살 막. 거기다 인동살만 치면 막 그런 살들이 나오니까 불안감 갖기 좋은데 성명학하고 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행에 유리하고 좋고 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태주고 하는 것이지 이름이 살로 풀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는 사람들 같으면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검색해 보면 겁나고 하니까 전화를 걸면 이거 인동살이 있어서 큰일 납니다. 탁 전화 끊으면 막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기사에 내용 나오네요. 잠을 못 잤다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불안해서 무속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맑게 상담 잘 해주시고 논리가 아주 정확하고 신뢰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장명 철학을 하는 사람이 철학을 해서는 그게 안 나오고 그리고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빈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제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은 유리하지 않는데 반대로 제가 이제 특수복실을 하니까 저쪽 경상도 쪽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메일을 보냈더라고. 이상한 내가 그 특수복지를 내서 사람을 속여서 막 돈을 벌어먹는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사이트에 그냥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데 근데 그 특수복지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다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워낙 물어보시면 이건 특수복지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좋은 이름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평범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냥 범생이 사주들 뛰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특수복신을 해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돈을 더 받았다면 금방 나오거든요. 애가 왜 이렇게 되느냐. 즉 컴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명이든 어떤 일이든 원할 때 제가 사주를 먼저 보고 아 이건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막 재주를 부린다 그래서 고객이 다 내 고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40년 중에 여기 오픈한 게 22년인데 저한테 이름 받고 잘 된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내주냐면 주변에 평을 내줘요. 주변에 제 사이트에 와서 막 선생님 때는 잘 됐어요. 저 그런 사례 없거든요.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잘 돼도 꼭 이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건들이 막 있어서 같은 여건인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주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주를 전문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을 안 팝니다. 왜냐면 부끄럽거든요. 살을 파는 게. 살이 300여 개가 넘는데 그거 다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사주 전문이 아니라 섞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리로 하거나 이런 장명은 그거 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주를 모릅니다. 띠만 갖고 집습니다. 띠만. 그런 장명하는 사람의 특징은 6개월이면 제자들 막 내요. 그냥 조금 멀리 배워서 장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철학을 해서 장명을 한다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 6개월에 장명 못 하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줘야 이렇게 사주 통변하면서 장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위한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그분이 어떤 해설하는 건 저는 그 내용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정도지 살로서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살이 무서운가 보다. 무서운 살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철학을 할 때 살은 참고 정도로 보는 것이지 제일 큰 거는 기세를 봅니다. 전체적인 기세. 살에 있지 않다. 사주의 기세가 약하고 운이 나쁘게 흐를 때 사주의 기세가 너무 강하고 운이 나쁘게 흐를 때 그때 보통 사망, 불구, 단명, 이별, 파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살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요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는 좀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98%의 그 장명이나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남 속여가면서 하는 사람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오래 하면 정보가 많이 있어 듣는데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유난히 한 두세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심지어는 그 한 사람한테 제가 고발도 당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맞대응하기 싫어서 벌금 내고 말았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명 방식을 이상하게 해서 많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비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는 게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동살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을 하고 선생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혹시 이제 장명서에서 하는 다른 거짓말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명서가 있고 철학원이 있고 이제 철학원은 사주를 보는 데를 철학원이라고 하고 철학원에서 장명을 보통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철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장명에 약할 수가 있어요. 장명서는 장명만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주 안 보고요. 사주 안 보는 중에도 또 사주병을 이상하게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사주심이 약하니까 웬만하면 보지 말라 이런 걸 갖거든요. 그러나 이제 철학을 하면서 사주를 비싸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300만 원, 한 사람 보는데 500만 원. 철학의 실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케팅이겠죠. 한 사람을 해도 이제 이렇게 내가 하겠다. 상담 내용은 똑같아도 금액이 틀리면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럴 때 장명서도 장명만을 하는 장명이 있고 또 장명서도 띠만 가지고 하는 장명이 있고 주역을 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고 요즘 유행하는 한글 장명들이 있어요. 장명서마다 다 틀린데 물론 저는 이 사주를 전문으로 하니까
사주에 맞는 이름을 쓰라고 하지만 각각의 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글 이름이다 이런 경우는 오래된 검증된 그런 부분이 약하고 소리로 하는 그런 그 이름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게 검증이 많이 안 되는 거니까 무료 감명을 받다 보면 나뉩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다 나쁜 이름이다 나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나 보통 90%를 차지하는 많은 그 성명학에서는 좋은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장명수에서 조금 과대하게 자기 논리를 너무 강하게 해서 좋은 이름도 이거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를 주면서 계명을 유도하거나 장명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 가지고 안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부인 이름도 성명적으로 좋지 않은 이름이고 대통령 했던 분도 성명적으로 좋지 않은 이름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그 고통이 다 따르고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름을 막 그 당장 바꾸지 않으면 막 그 단명한다, 뭐 남편이 죽는다, 시집 못 간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꿨으면 좋은 거고 좋은 이름 쓰면 좋은 거지 얘가 이런 이름을 안 쓰면 단명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속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답변을 해주세요. 네가 그냥 이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좀 네가 마음에 드는 좋은 데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해주는 분들 저는 그런 손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해줄 때 굉장히 상투적인 분이시다. 무속인 분들도 이렇게 점사를 봐주면서 너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야. 좀 잘하는 데 가서 개명을 해봐.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너 이름이 나쁘니까 나한테 개명해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하고 틀린 이름인데 아까 이름이 나쁘니까 좀 개명해봐. 이런 분들이 영혼이 맑은 거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유도시키면서 이름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장명 방식이 아닌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마케팅 전략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 어떤 거냐면 질러요. 이렇게 막 지르면 무조건 지르다 보면 거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걸릴까요? 그 제다 신약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그 말을 막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처럼 그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 사람이 제다 신약이 아니고 관살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비겁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넘어갑니다. 바로 고소 고발 들어가고요. 매스컴 찾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 걸려서 그런 건데 그 사람의 마케팅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막 찍어 눌러가지고 옛날 마케팅 방법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 거치는 그런 시기를 거쳐올 때 그때 막 권위 대단했죠. 특히 우리나라 유명한 장명수 그분은 가면 마귀야단 쳤어요. 네가 이러니까 껌둥이랑 살지 막 욕을 하고 당장 이름 바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학력이 높아졌죠. 그렇게 낮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좋은 장명소를 고르려고 한다 하면 압박감 주고 불안감 주고 하는 데는 약간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소수의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아까 좀 매스컴이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찾다가 격국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네. 사실 좀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다기보다 좀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격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육식갑자도 외우고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는데 이제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일본어 공부하는 거나 비슷해요. 일본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재밌잖아요. 가라카다, 히라카나 이렇게 외우고 일본말 배우고 할 때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한 문자가 나오게 되고 한 문자 뜻도 발음이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단어 뭐 3천, 2천자면 2천자, 천자면 천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해를 외우고 들어가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 외우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사주도 마찬가지로 배우려고 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사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수들이 그 히트곡을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데 자꾸 시간 가다 보면
생각나는 곳이 한두 곡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곡, 나머지 곡 그냥 묻혀가는 것처럼 철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해놓고 철학자로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써먹다 보면 자기가 써먹는 것만 써먹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 그저 잊어버리게 되거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격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격국에서 헤매고 용신에서 많이 헤매고 그러는데, 용신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격국은 이제 보면 그 사람의 그 사주의 그 틀, 아, 이 사람은 무슨 격이야, 아, 저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마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바로 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외격하고 내격이 있습니다. 내격. 이 외격 경우는 이제 나중에 후학자들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들인데, 외격은 특별한 격, 그 흔하지 않는 특별한 격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이제 종격, 확격, 일행득기격, 양신성 상격, 암신격 이런 격이 들어있고, 그런 또 종격 중에도 종색격, 종관격 많이 나눠요. 또 확격 중에도 각기, 토격, 목화토금수로 격이 나뉘고, 일행득기격은 뭐 완전히 그 글자가 한 글자로 되는 걸 일행, 한 글자라 그래서 일행득기격이라고 하고, 양신성 상격은 세 가지로만 되어 있는 오행을, 아니 두 가지만 되어 있는 오행, 수목, 금토, 상극은 그저 양성상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생으로 이루어질 때가 양성상격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오행으로만 되어 있을 때가 바로 또 양신성상격이라고 하고, 암신격은 숨어 있는 그 기운을 보고 이제 그 판단하는 걸 암신격이라고 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종격 부분하고 확격 부분하고의 용신 문제거든요. 확격은 차라리 용신을 잡기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종격 갖고는 과연 맞을까 아닐까 이런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헤매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요걸 외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인정받고 이렇게 점잖고,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요런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그 내격의 사람이라 하면, 그 중에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자기만의 빛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흔하지 않으면서도 튀지 않고 조화에 벗어나지 않고 괜찮은데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공부 못하고 많이 노는 애들, 요즘처럼 일진 같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씩 껴 있는데, 그런 사주를 종격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격은 그 격이 육신이라고 해서 육신격, 월지를 놓고 보는 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월지에 그 같은 오행이 있게 되면 그걸 비겁이라고 해서 비건의 곱제가 있으면 다른 오행을 중요한 걸 따져서 격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격을 정하는 법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 전문 용어라 일반 사람이 듣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안다 하면 육신, 이분은 그 정관격이야, 식신격이야, 편재격이야, 이렇게 월치를 보고 격을 그렇게 정해서 쓰는데, 사실은 철학을 오래 하다 보면 격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는 정관격이니까 이런 사람이 할 때 보통 초보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함정, 초보자들 그 검증이 안 된,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분들이 그 격을 정해놓고 어려운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직업적으로 오래, 즉 저희 같은 술객이 되면, 저희는 이제 술객이라고 합니다. 연구하는 분들은 학자라고 하죠. 이런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이런 분들을 술객이라고 하는데, 술객이 되면 바로 이제 용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신. 격국과 용신 중에 격국은 이런 격이 있다 할 때, 사주를 공부할 때 처음에 만나는 그런 격, 너는 점잖은 사람이야, 너는 까부는 사람이야 하고 정해놓은 그것을 정해놓은 거를 격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맞고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읽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판단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격국이고 용신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딱 정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들으면서 그냥 저 혼자 든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제 막 격 떨어진다 할 때 그런 격도 이런 격이랑 같은 격일까요?
아니죠. 그건 품격이죠. 철학의 그 격하고 아까 말씀 격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품격이 떨어지는 거고 철학 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격하고는 틀립니다. 또 이제 궁금증을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